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키움엑스 플래너 문성진 전문가 그리고 김정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보험의 기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질문은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 그리고 주계약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있는데요. 자, 각각에 대한 주체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보험과 관련된 사람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주체로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고,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수령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자,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자, 그리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는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보험 가입을 할 때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보험 수익자 설정은 각각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각각 다를 수도 있고요. 다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상황이라든지 보험의 성격,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는데요. 일단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사람일 경우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모두 본인으로 하시면 되고요. 또 아버님께서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시고 이 사망 시 수익자를 자식들에게 주고 싶을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하시고 수익자를 자녀에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험 가입 시에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 보험금 청구 시에 서류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보험금으로 가족들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은 귀찮으시더라도 상속인을 지정하시게 되면은 그런 서류라든가 아니면은 가족 간의 분쟁에 있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3대 주체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보험료 내는 사람 그리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 각자 좀 설정을 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이 정해진 선정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왜 또 부모님들이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미성년자들을 별도로 좀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혹시 본인 모르게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도 있나 싶어요. 불법은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모두 자필 서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피보험자 모르게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사망케 하여 그에게 보험금을 탈 그런 범죄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각각 서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남모르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까지 모두 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혹시 모를 보험 사기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용어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보험 증권을 좀 보다 보면요. 주계약 그리고 특약이란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주계약은 주로 주계약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것이 보장용의 특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이 주계약으로 하시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이 작은데 큰 가구를 넣을 수 없듯이 주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결정이 되는데요. 주계약의 성격에 따라 보험의 이름도 결정이 됩니다. 주로 잘 알고 계시는 선지급되는 내용들이 CI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주계약이 투자가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변액보험이고 그 다음에 주계약에 대해서 유동성이 있는 것이 유니버셜입니다. 또 주계약에 대해서는 재해로 인해서 50% 이상 장애나 80% 장애가 일어났을 때 납입 면제가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가입하셨다 하시면 주 계약과 합쳐서 11개의 보장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계약 안에 들어간 게 특약이다. 집이 주계약이라면 가구가 특약이다라고 비유를 잘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약은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모양인데요. 자, 그렇다면요, 주계약과 특약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주계약의 특약의 크기에 따라서 특약 내용이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주계약은 생명보험에서는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사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계약 내용이 커지면 특약 내용의 내용도 크게 늘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장을 봐야 되는 것들이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그다음에 이제 상해 사망의 보험금이 기준이 잡히게 됩니다. 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따라서 또 주계약과 특약 내용이 달라지는 모양인데요. 또 다른 용어를 알아보면요,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 무배당이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유배당과 무배당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유배당이란 것은 1990년도 연도에 가입하신 보험에 보면 유배당이 많으시고 최근에 가입하신 건 전부 무라고 적혀있는 게 무배당입니다. 예전에 금리가 높을 때 가입하신 것들은 미리 내가 돈을 더 많이 내고 투자 수익을 가져가면 나중에 배당을 더 해준다는 의미로 약간 보험금이 비쌀 수 있는데 먼저 조금 더 내는 보험이죠. 하지만 현재에는 금리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배당 금액을 더 내지 않고 최소의 보험료로 배당을 받지 않는 걸로 무배당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네, 90년대에는 유배당, 요즘은 무배당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보험금을 비싸게 낸 뒤에 나중에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유배당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무배당이 조금 더 많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저도 궁금한 점 중에 하나였는데 운전자 보험이 있고 또 자동차 보험이 따로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좀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대인배상 1, 2, 대물배상, 무보험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이렇게 6개 보험이 묶인 패키지 보험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해 주는 일종의 책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인배상 2와 무보험차 상해는 책임보험에서 보장이 낮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 차량 손해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 시에 내 차가 파손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고, 자기 신체 사고는 마찬가지로 차량 운행 시에 내가 다쳤을 경우 보상해 주는 것이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발생 시에 형사적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 이 운전자 보험으로 커버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네가 교통사고 발생 시에 가해자가 됐을 경우 벌금이라든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운전자 보험 등에서 지원이 됩니다. 네. 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대인 배상, 대물 보상, 그리고 자기 차량 같은 부분을 보장을 해주는 거고 차를 살 때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교통사고 처리금이나 이 변호사 수익금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을 보장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 부분 또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변액 보험이 있고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 변액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액 보험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부터 이렇게 판매가 되기 시작됐고요. 변액 보험 같은 경우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펀드와, 그러니까 즉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를 하게 돼서 그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배분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액 보험은 크게 변액 종신보험과 변액 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 있는데요. 변액 유니버설 같은 경우는 변액 보험에 추가로
수시 입출금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목적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자금 등으로 좀 더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이게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쁠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변액이라는 말 자체가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 변액보험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점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보험사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명보험사가 있고 이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이 둘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어떤 곳에 가입하는 게 또 유리한가요? 네. 예전에 기본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별을 하고 7대3으로 가입하면 좋다고 생각하셔서 완벽한 보장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도 옛말이고요. 일단 객관적으로 어떻게 단어가 다른지 보면 생명사와 손해보험에서 사용하는 단어부터 좀 다릅니다. 일반 사망, 생명에 사용하는 단어와 손해보험에서 질병 사망, 상해 사망이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비 기준도 조금씩 다르고 또 장애 등급도 단어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생명보험은 정액보장이라 해서 내가 가입한 금액대로 보장을 받는 것이 정액보험이고, 손해보험에서는 실비 아니면은 비례보상으로 해서 받는 것이 손해보험인데요. 요즘은 손해보험에서 정액보험이랑 많이 섞여서 나오죠. 그리고 요즘 예전에 비해서 보험료 부담이 많아졌기 때문에 의료 오시는 분들 중에서 50대가 가장 많으신데요. 이분들은 그래도 경제적 어떤 호황기를 누리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가장 많이 문의를 오십니다. 이런 경우에 보시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 가입하는 통합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생명에서 보장이 예전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올랐고 정액에 해당되는 수술비 보장이나 입원비 보장이 투약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손해보험의 통합보험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보장받는 입장에서 생명보험은 정해놓은 금액대로 보장이 되고 손해보험은 손실 부분을 보장받는 부분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손해통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많이 들어봤지만 잘 몰랐던 기초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들의 고민 상담 시간이 머니 컨설팅 이어가 볼게요.